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은 주식 시장을 보면 주식이 막 떠질 땐 전부 파란색 화살표고 올라갈 땐 전부 빨간색 화살표죠. 대한민국 지금 전 국토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단독주택 인상은 한 30% 이상 됐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예비 열람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서울은 한 14%, 지방은 한 5.3% 인상이 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이요. 1월에 발표된 단독 표준지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은 땅 값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년도에는 토지 투자 전성시대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호황이 이어질 거 또는 그 이상의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토지 투자 이슈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대토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지금 많이 피고 있죠. 예타 면제 사업이라든지 국유재산 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민간 기업 투자 확정 지역, 민간 투자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2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를 제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바로 SK 하이닉스 원산면 확정 진행 과정이었죠. 처음에 경제지 한국경제에서 발표 전에 원산면 확정됐다라고 발표했더니 산자부에서 해명 기사까지 냈었죠. 발표된 거 없다. 그 다음날 원산면으로 거의 확정이 돼서 넘어갔던 것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 제한 특별 물량 배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지방 특별 물량 배정하는 파트로 넘어갔다가 지난주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민간 기업이 지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조금 길게 보자고요. 가장 큰 이슈가 2003년, 2004년에는 바로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 확정하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2005년, 6년에 보면 화성 지역에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도 지역에선 여지없이 시장에선 반응을 했고요. 이런 기업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돼서 최첨단 대한민국 이 세계 초일류 가는 기업들이 LG나 삼성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하고 실제 증설이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 가격은 당연히 반등할 수밖에 없죠. 삼성의 입주 기업이 예를 들어 10,000개라고 하면 한 3배수 정도는 벤더나 부품 관련 업체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업체들이 어딘가는 납품을 해야 되죠. 물류비 때문에 인근으로 다 찾게 돼 있죠. 마치 대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토 개념으로 인근 지역들은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막대한 토지 보세 2019년에 일단 공식전 23조 책정됐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타 면제 공공사업 보상이나 적경지역 장기 계획 등 현재 한 53조 이상이 재정정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 플러스 불안이 공존하는 이야기죠. 이 전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내수경제가 활성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또는 기업이 힘을 내서 수출이나 힘을 낸다면 다 커버가 되겠죠.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아 조금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 SOC 사업 진행지역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수서세종고속도로가 작년이었죠. 용인에 IC가 생긴다 안 생긴다 해서 데모도 하고 용인 쪽에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미 내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용인 원삼에 이런 것이 결정될 거 이게 순간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의 모현항과 원삼 쪽에 IC가 생기고요. 안성에 동안성과 남한성 IC가
생기고 전부 확정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서 지금 확정이 됐죠. 이런 지역들은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또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또는 국가재정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의 사업들에 큰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기업, 물류, 뭐든지 이 주변 지역은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하는 저번 주에 발표했죠.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연내착공을 한답니다. 바로 평택 익산고속도로인데요. 이 평택에서 익산까지 가는데 이게 뭔 큰 호재냐라고 할 수 있죠.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 도로뿐만 아니고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고속도로, 동서안고속도로 C줄 날줄로 계속 고속도로, 여러분들 지금 지방을 다녀보십시오. 내비 하나 치면 고속도로만 찾아가면 길이 하나도 안 막힙니다. 굉장히 길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은 집가상승의 가치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서평택 IC에서 평택항 개발과 맞물려서 서평택 IC에서 익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없습니다. 뭐 이미 선점을 다 했던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은 선점을 하셨고, 또는 기업을 하신 분들이 선점을 다 해 놓으셨고, 선점이 아니고 그건 실제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으신 땅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땅이 없다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분 개통이 안 된 제2외곽순환도로는 언제나 토지 시장의 헤게모니 큰 핵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업 축이 또는 물류 축이 서북부나 서남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서북부나 서남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서북부는 대표적인 도시가 파주, 우리가 파주가 접경지역으로 뿐만 아니고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한 그 동맥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남부권은 뭐 평택, 용인, 뭐 화성, 조금 더 내면 안성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런 지역 개발 정책의 수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 들어갔죠. 신안산선이 월곶에서 서울역을 지나서 가는 이 라인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했었죠. 그 전까지는 4호선 하나밖에 없었죠. 라인이. 지하철도 하나밖에 없으니.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가상승입니다. 지가상승입니다. 지가상승이니 땅값이 당연히 오르면 거기에 짓는 주택가격도 올라가겠죠. 그 땅은 1종, 2종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또는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뿐만 포함해서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 모두 포함한 지가상승이 이루어질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해안 목선전철을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단순히 지금 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로 표현을 했지만 이걸로 인한 대한민국 남한 지도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이 지역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용인, 기흥, 화성의 토지 지가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인용해 쓰는 한국감정원 자료이고요. 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경기도 화성의 지가를 한번 보시죠. 이 지가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힘입니다. 삼성반도체 사업 1조 추가 투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이런 시설 확충을 하고 시설 투자를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업이나 모든 종사자나 인구가 몰리겠죠. 인구가 몰리고 세수가 늘겠죠. 그럼 돈이 돌겠죠. 그러면 내수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럼 뭐 물가도 인상되고 순기능이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화성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극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가격이 버텨줬고요.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업의 힘입니다. 자, 저번 주 토요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나왔죠. 15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등 원산면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전 지역을 60.1제곱킬로미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18일부터 공고를 하고 나면 5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3일부터 원산면에 토지를 살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발생하기 때문에 23일부터 여기는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에서 지정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법상은 2022년이면 지금 19년이죠. 19년, 20년, 21년, 22년 3년으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용인시 전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원산만 지정을 했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지정하기에는 내수 경기 활성화나 굉장히 부담이 컸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2022년 3월 22일까지 토지 거래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 거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범법자 되십니다. 물론 뭐 부정한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현재 가면 예를 들면 뭐 이건 비밀도 아니니까요. 가던 길을 설정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토지주 A와 매수자 B 간에 계약을 하고 실질은 토지 거래 계약인데 외형적으로는 돈 거래를 한 거예요. 돈 거래. 채무가 발생해서 A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A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B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매수자는 토지 매수 금액만큼을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A는 이 땅에 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또는 뭐 가압류가 됐든 이런 제한 물건을 설정해 놓고 허가가 풀리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 뭐 이런 아주 고전적인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 투자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토지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고 모든 재테크에 다 적용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는 원산면에 토지를 해서 시세 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죠. 하셨다가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온 시선이 다 집중된 지역이고 관에서나 민간에서나 모두 초점이 모여진 지역인데 내 작은 소액 몇 억 가지고 물론 소액이 몇 억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소액 몇 억 투자했다가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부가 주목하면 쓰는 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잘못 들어가면 X 된다. 이 X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장가 지정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가 지정하고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늘죠. 결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주택 투자에서 정부에서 우스갯소리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많이 오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똑같습니다. 거래 허가로 묶었다는 거는 아주 좋은 지역, 투자 가치가 있다는 지역이죠. 이제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뭐 가등기도 얘기했는데 이게 넘어갔었어요. 많은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나 최근 들어 뭐 저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굉장히 촘촘한 잣대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쉽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는 3년이니까 3년간은 투기적인 또는 단순 투자는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상승이란 거는 손바뀜, 소유권이 이전이 생기면서 적당 마진이 붙고 적당 이득이 붙고 해서 넘어가서 최종 거래가가 이제 뭐 비싸다 싸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자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1979년도에 최초 지정됐고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는 시공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면 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는 농사를 지어야 할 거야. 농사 지을 거야. 근데 농사를 안 짓거나 집을 안 짓게 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토지 취득가에 예를 들어 5억 주고 샀으면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일회성 부과가 아니고요. 목적행위대로 하자는 매년 부과가 됩니다. 엄청난 실제로 규제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투자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적발이 된다면.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180제곱미터면 한 57, 8평 정도 되나요? 3.3을 나누면 되니까요. 정확하게는 3.3058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나누기 3.3을 하지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면 한 60평 정도 되는 거고요.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한 200평.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한 30평. 도시지역 외,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도시지역은 요런 게 들어가죠. 여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지역은 여기 나와 있죠. 주, 상, 공, 녹. 주, 상, 공, 녹은 이런 면적이 있고요. 도시지역 외지역은 250제곱미터. 몇 평이죠? 80평 정도 되죠? 80평 조금 안 되겠네요. 80평 조금 안 되는 면적에 농지는 500제곱미터, 한 150평 정도 조금 넘고요. 임야는 1000제곱미터, 한 300평 정도 이상 토지 구입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예요. 근데 허가를 받았는데 아까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토지 이용 의무가 있어요. 단독 공동주택 목적 편의시설 2년, 현상보존 목적은 5년. 이 동안은 계속 그 목적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아까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징구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허가를 안 받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안 받고 만약 거래를 혹시 한다면 더 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5억이라고 했을 때 1억 5천을 벌금을 내야 되는 게 무시무시한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법무사에서 공인중개사에서 또는 다른 분들께서 편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 라면서 했었지만 전산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국세청에 훨씬 더
촘촘한 잣대로 규제를 할 경우에 물론 안 걸릴 수 있어요. 작은 거래니까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런데 세금이나 국세청에 적발이 됐으면 문제는 바로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이진우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어요. 근데 2번 넘어갔고 3번 넘어갔고 4번 넘어갔고 5번까지 넘어갔는데 4번까지는 불법이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서 몇 년이 지나서 있는데 5번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전부 이진우까지 가산세까지 내는 이런 엄청난 핵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뭐 있어? 나는 그 위험 감수하고 토지 투자할래. 원삼 쪽에 나는 거기 땅값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냥 감수하지 뭐 라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실 분은 대체 토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체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아까 얘기했던 원산면 지역에 인접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SO시설 도로가 난다면 이 주변 지역들은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저희 상담하시기 도와드리니까요. 뭐 시청해 보시고 저랑 같이 좋은 토지도 찾아보시고요. 투자처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시청자 클릭이 많이 늘었습니다. 토지 시장이 아무래도 뭐 토지 투자를 이렇게 매주 찍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은 한 몇 달에 만나서 토지 투자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뭐 토지 한두 분 정도만 정확한 정보를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의견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제 프로그램도 보시고 좋으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막에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나가죠. 언제나 토지 투자나 토지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참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문의 상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토지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점과 해결하는 동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하셨는데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됐습니다. 꽃망울도 어제 저녁에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봤더니 꽃망울이 잡혀있더라고요. 시간은 지나가고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도 모르게 외투를 벗을 수 있는 이런 봄 같은 내수 경기 활성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